발표드린 내용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한테는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화공학회니까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발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이게 흔히 이제 태양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내용은 숫자가 복잡하게 있지만 내용은 이제 우리 인류가 쓰고도 남을 몇십 배 또는 몇백 배의 그런 에너지가 매일 태양으로부터 지구 표면에 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자세히 보시라고 쓴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이제 맑은 날 지표면에 떨어지는 태양빛의 에너지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곱미터당 한 1kW 정도, 그러니까 태양빛 전체 에너지를 전기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한 1kW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는 효율의 시스템을 가지고 1kW 정도 발전을 한다 하면 우리가 한 10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 태양광 에너지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태양광 발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내부에 전자가 있고 전자가 입사광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천이하게 되면 그 상태로 천이해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전기장이 걸려 있다고 하면 전자는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갈 것이고 전자가 원래 있었던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의 빈 자리, 전자가 빈 자리는 반대 방향으로 물방울이 물 깊은 데서 수면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차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P타입 반도체하고 N타입 반도체를 붙여서 태양 전지를 만들게 되는데 PN 다이오드의 이제 에너지 밴드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러면 빛을 받았을 때의 빨갛게 표시한 게 이제 말하자면 전자가 되는데요. 전자가 이제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선이해서 선적성 에너지로 선이했고 이때 전자가 이제 앞뒤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션 쪽으로 확산을 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정션 부분에 있는 정션에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전자하고 원래 전자가 있었던 빈 자리가 서로 이렇게 세퍼레이션 돼서 기전력을 얻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은 태양전지의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는 가급적이면 많은 빛을 흡수하게 하고 또 흡수된 빛의 흡수에 의해서 얻어진 전자가 보다 더 높은 일렉트릭 포텐셜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이 에너지 턱을 높게 해주는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가 서로 좀 상충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옵티멈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혼동을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금 보여드린 대로 빛에서 바로 전기를 얻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레이저 포인터랑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우리가 배터리에서 전기를 얻어서 빛을 만들어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이 되겠고 태양전지는 반대 방향으로 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료라든지 또 다이오드의 구조라든지 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은 잘 아다시피
열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가 온수를 이용한다든지 난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으로 물론 터빈을 돌리면,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면 우리가 전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조명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술이 되어 있고요. 반도체 PN 다이오드에 빛이 들어가면 전기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이제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다른 전지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태양 전지의 거의 90% 이상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95% 이상이 실리콘 태양 전지가 되겠고요. 단면을 보게 되면 이제 P-타입 지역하고 N-타입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빛이 내부로 들어오면 발생하는 자유전자가, 빛에 의해서 들뜬 자유전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가겠고, 반대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빈자리,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데 그 홀이 반대쪽으로 흘러가서 외부 회로에 전기가 유도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PN 접합이 있고, PN 접합이 두 개의 전극, 두 개의 금속 전극에 의해서 샌드위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이제 빛이 투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쪽의 금속 전극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 금속 전극은 완전히 뒷면을 다 커버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태양 전지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N 다이오드에 PN 다이오드가 있고, PN 다이오드 앞뒤로 금속 전극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스템을 전체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전지를 직렬 병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모듈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모듈은 이제 아직 국제 표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모듈에서 나오는 전기는 일반적으로 직류 전기가 되겠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 전기가 되기 때문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주변 장치, 인버터 장치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개통에다 연결을 하는 인터페이싱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PC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모듈과 PCS 장치로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태양광 시스템을 개통에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전의 개통에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 하고요, 개통 연계형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낙도나 오지 같은데 독립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배터리에서 꺼내 쓰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독립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독립형 시스템이 주종을 이루다가 요즘에는 거의 마켓의 대부분이 개통연계형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거의 메인티넌스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다, 안전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면적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하고, 또 여긴 제가 쓰진 않았지만 값이 비싸다는 것이 이제 큰 단점이 되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태양전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프로세싱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 원료를 이제 규사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래에서부터 실리콘 원료를 얻는데, 현재는 태양전지용의 소위 얘기하는 솔라그레이드 실리콘을 따로 생산하고 있지는 않고요. 반도체급 실리콘을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반도체급 실리콘에서 나오는 오프스펙된 그런 재료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공정을 이렇게 저희가 LG 시스템에서 얻어서 쭉 웨이퍼 만드는 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로 이제 이것은 단결점 실리콘 드로잉하는 그런 조크라스키 드로잉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태양전지용은 이렇게 모서리를 모서리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쿼자이 스퀘어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듈을 만들 때 면적 뭐랄까 빈 공간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르고 하는데 현재 그 실리콘 가격을 저하시키니까 실리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실리콘 소비를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웨이퍼를 얇게 하는 것이 추세인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한 웨이퍼 두께가 한 220 마이크론 정도 하고 있고,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 마이크론 정도 두께의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형태인데 100 마이크론까지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일본 전문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곧 50 마이크론 정도 두께까지 도전을 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결점 실리콘이 비싸니까 좀 더 이제 웨이퍼를 만들 때 좀 더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다결점 실리콘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주조 금속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처럼 녹였다가 그대로 응고시켜서 다결점을 얻는 다결점 웨이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굳혀서 그 다음에 잘라서 슬라이싱해서 이렇게 웨이퍼를 얻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당연히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은 단순해졌으니까 웨이퍼 가격은 싸지겠지만 태양전지 만들 때 효율이 이제 결정 방향이 다 제각각이니까 효율이 다 달라져서 효율을 높이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율이 조금 한 1%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결점 실리콘 태양전지로 단결점 실리콘 웨이퍼로 양산했을 때 셀 효율이 요즘에 한 15%에서 16% 사이가 납니다. 그러면 다결점 실리콘 웨이퍼로 만들면 그거보다 한 2% 정도 낮은, 그러니까 14에서 한 15% 정도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 전 세계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 부족 현상에 지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점점 더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가급적이면 적게 쓰면서 태양전지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 지금 리본 형태로 웨이퍼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것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슬라이싱하게 되면 전체 재료의 한 반 정도를 소위 얘기하는 이제 컬프 로스로 날아가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톱밥처럼 그렇게 슬러리가 날아간다는 거죠. 굉장한 낭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판 형태로 웨이퍼를 만드는 멜트에서부터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길러도 엣지 부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엣지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렇게 팔면체 형태로 할로우 팔면체 형태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런 엣지 로스도 없고 생산 효율도 높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웨이퍼를 만들면 그 다음에 태양전지 만드는 공정이 상당히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각광을 받는 기술은 아니고 아직도 계속 R&D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전지 만드는 그런 공정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처음에 슬라이싱 공정이 끝나면 이제 클리닝을 하게 되고요. 클리닝이 끝나면 이제 양쪽 표면에 서 데미지가 있게 되는데, 슬라이싱 공정에서 얻은 입은 서 데미지를 애칭에 의해서 줄여주고요. 여기 두께를 300 마이크론으로 한 것은 한참 전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2, 3년 전 기술이 되는데, 지금은 적어도 250 마이크론 이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클 도핑을 하게 되면, 로에 넣어서 도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면에 걸쳐서 도핑이 되기 때문에 앞 뒷면은 물론이고 옆면까지도 도핑이 되겠죠. 그래서 숄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양쪽 면을 이렇게 갈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을 전기적으로 단절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도핑에 썼던 그런 옥사이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테스레이션을 한다든지, 또 표면 반사 방지막을 코팅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전극을 스크린 프린팅에 의해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열 처리에 의해서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듈 제조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판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에바라는 고분자 투명하고 소프트한 그 고분자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태양 전지를 놓고 금속 리버를 이용해서 직렬병들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에바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백커버는 투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테둘라 같은 플라스틱으로 덮게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이스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습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실링을 잘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시스템의 주요 이슈는 결국 이제 코스트 문제인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고, 데이터가 이제 2003년까지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2005년까지 데이터를 봤는데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크게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3kW 시스템에 대한 가격이 되겠는데 많이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가격 비중을 보게 되면 모듈이 전체 가격의 한 6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듈의 대부분이, 모듈 가격의 상당 부분이 소재에 대한 소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재를 적게 쓰거나, 실리콘 소재를 적게 쓰거나, 아니면 실리콘 소재를 대체할 만한 값싼 소재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익히 들으셨겠지만 태양광 시장이 독일과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05년도에도 45%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아니고 생산량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량이 아니고 이것은 생산량이 되는데, 작년에도 2004년도에 67% 성장을 했는데, 그보다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이유 중에 주요 이유가 실리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듈의 부족, 태양광 모듈이 부족해서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데, 또 장치 산업이라는 면에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누가 빨리 가져가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값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요 회사들의 생산 캐파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샤프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400 몇십 와트로 나와 있는데, 메가와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5년 말에 이미 500메가와트를 넘어섰고, 금년에 600메가와트까지 증설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켓의 마켓 시행을 보면 이것이 지지난주에 독일에서 발표된 그런 데이터인데, 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포털 인터넷에서 발표한 건 3월 호에 발표된 잡지에 발표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별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일본의 샤프가 제일 크게 하고 있고, 큐셀은 독일 회사고요. 나머지 쭉 보면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만 파이의 오른쪽으로 모으면 거의 딱 반이 됩니다. 일본이 전 세계 마켓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이할 점은
중국의 그 선택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아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바로 그 뉴욕 증시에 그 상장을 해서 지금 40억 달러, 그러니까 그 회사의 밸류가 지금 한 40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고, 이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을 그 레스트 오브 더 월드라고 했는데, 이 안에 조그만 규모의 중국 회사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이 보급 정책이 성공해서 실제로 설치되고 있는,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는 독일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설치량 기준으로 해서 독일이 일본을 제치기 시작했고, 2005년도에 그 경향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체 800메가와트 넘는 그런 규모의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 태양광 마켓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그룹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CLSA라는 증권 회사에서 해마다 이제 발표하는 내용인데, 해마다 목표라기보다도 전망치를 상향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가장 최근의 내용, 지지난주에 내놓은 데이터는 2010년도에 한 10메가 정도, 10기가 정도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놓은 그런 전망치는 6기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수정해서 10기가로 수정했고요. 가장 컨서버티브하게 전망하는 그런 그룹은 한 3기가가 좀 넘는 것으로 2010년도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마다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이제 마켓의 한 20% 정도를 이제 방막 태양전지, 그러니까 좀 더 미래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방막 태양전지 기술이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점차 마켓에 들어와서 이제 금년 내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마켓 포션을 넓혀서 한 20% 정도까지 차지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방막 태양전지 분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정리해둔 내용인데, 그러니까 마켓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생산 설비 투자 붐이 이루어서 생산 장비도 부족하고 또 소재도 부족한 그런 현상을 겪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전문가들마다 또 그것도 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적어도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전문가 그룹에 따라서는 앞으로 소재 수급 불균형 현상이 그것이 완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룹이 있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일본 샤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독일 큐셀이 또 이렇게 증설할 내용이다. 중국의 좀 전에 말씀드린 선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07년까지 전체 한 1기가와트 정도 생산하는 그런 생산 설비를 가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 또 보급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 라인을 갖춰서 잘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리콘 소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실리콘,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 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부족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지금 상당히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독일의 바커사가 2005년도에 발표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 공급이 불균형 현상이 그래서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적어도 2010년까지는 간다라고 전망하는 그룹이고요. 어떤 그룹에 따라서는 한 2008년 정도가 되면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다시 균형을 맞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두세 슬라이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값이 비싼 그 실리콘 소재를 적게 쓰면서 태양전지를 만들 것인가, 태양전지 모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기술인데, 이것은 그 슬리버라는 그런 디자인인데, 맵스 기술을 이용해서 그 웨이퍼 하나를 이렇게 잘게 나누고요. 이렇게 잘게 나눠서 이렇게 나눈 이 하나하나 조각조각을 소위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흔히 보는 이쑤시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것 하나하나가 태양전지가 되겠고요. 모듈을 만들 때 이것들을 이제 그 유리 위에다가 배열을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배열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태양전지 위에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빈 공간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빗면에서 백 리플렉터에 의해서 그 백 리플렉터에 이렇게 텍스처를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톱니 모양의 텍스처를 줘서 빛이 이렇게 산란돼서 태양전지 쪽으로 가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 유리 면적을 그 태양전지를 깔지 않더라도 그런 것과 그렇게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한 12% 정도 나왔고, 실제로 전체 전체 유리에 한 반 정도만 태양전지로 깔았는데 12%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임에는 틀림없는데요. 만드는 공정이 얼마나 복잡할지 그거에 따라서 경제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이것은 웨이퍼를 얇게 덮개내서 태양전지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독일의 슈베르트 교수님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 트루풋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전기화학적으로 이렇게 웨이퍼를 한 50마이크론 정도 두께로 벗겨내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효율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이고 이것은 이제 태양 전지를 그러면 작게 만들고 그 대신 렌즈나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태양 전지에 모아서 보내주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컨센트레이터, 집광형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빛을 모아서 이 경우는 이제 여기에 태양 전지가 작은 손톱만한 태양 전지가 들어가 있는 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것도 반사경이죠. 직선 모양의 직선 막대 안에 이제 태양 전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프레넬 렌즈를 이용해서 이 사각형 하나 안에 태양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직광하는 비율이 한 300배에서 한 500배 정도 직광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열이 심해져서 태양전지가 뜨거워지니까 쿨링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태양을 향해야지 초점이 맞으니까 한낮에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소위 트래킹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에 따른 어떤 메인테넌스 이슈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방막 태양전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웨이퍼를 쓰는데 실리콘 웨이퍼를 두껍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케니컬한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을 하는 동안에 깨지지 않도록. 실제로 반도체의 광학 수다가 좋아서 한 1마이크론 정도면 입사각을 거의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케니컬한 서포트 부분은 값이 싼 유리 정도로 쓰고, 나머지 위에 한 마이크론 정도 이렇게 반도체 방막을 코팅해서 태양전지를 만드는 소위 방막 태양전지 기술이 되겠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PN 접합이 파랗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하고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N타입, P타입 반도체가 되겠고요. 앞뒤로 전극이 있다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하는 투명 전도막을 사용을 했다는 점이 이제 특이한 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LCD 디스플레이 패널하고 기본적인 그런 형태나 기술이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이 방박 실리콘 태양전지가 지금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의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CIS가 이제 시장에 들어올 거의 그 단계이고요. CDT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성숙돼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캐리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배려를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의 인식이 안 좋아서 그 마켓에 잘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앞에다 놓은 이유는 제가 학위 받을 때 이게 공부한 내용이 돼가지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애착을 못 버리고 이걸 제가 제일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CIS는 실은 CIS라고 썼지만 요즘에 여기다 갈림을 넣고요. 그다음에 S는 카파 인디움 다이세레나이드인데 갈림을 넣고 또 설퍼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CDS를 붙이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CD를 쓰지 않고 징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크 하이드록사이드라든지 다른 버퍼 레이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한 7가지 원소를 갖고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1m 바이 적어도 1m 바이 1m 모듈을 만드는데 7가지 원소를 갖고 핸들링을 하니까 유니포미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효율, 한 10% 정도 효율의 모듈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이제 인디움을 쓴다는 이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디움에 대한 인디움이 굉장히 비싼 원소인데 그리고 또 다른 징크를 재련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랑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디움이 희귀 원소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값이 비싼 원소이기 때문에 CIS가 마켓을 차지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량 상용화는 결국 방막 이것도 실리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막으로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점이 전부 공정을 이제 인라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서 유리를 넣으면 저쪽에서 태양전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듈이 나와버리는 그런 인라인 공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장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 디바이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섹셔닝해서 대개 선폭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태양전지 T 모양으로 가게 되고 이게 T 모양으로 된 태양전지 지금 3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3개를 직렬로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기적으로 직렬로 연결을 하고 이 하나의 T가 폭이 한 1cm가 조금 안 돼요. 10m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긴 T가 하나의 태양전지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핀홀이라든지가 발생해서 다이오드가 죽는다면 전체 모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질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기술에 비해서 디멘션으로는 훨씬 쉬운데 그런 면이 그러니까 하나라도 핀홀이 발생하면 전체 모듈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결코 쉽지는 않은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크리스탈린 실리콘하고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실리콘 방막을 서로 결합시킨 그래서 크리스탈린 실리콘 웨이퍼, 크리스탈린 실리콘 기술과 방막 기술의 장점만을 조합한 4뇨의 고유 기술이 되겠습니다. 히트 태양전지 기술인데 이렇게 해서 효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전체 공정의 온도를 200도씨 이하로 낮춰서 저온에서 공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관희 교수님이 서 계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광유형 태양전지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화학적인 셀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를 가지고 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전기화학적인 시스템인데 이제 한쪽 장벽에 워킹 일렉트로드는 포러스한 타이타늄 나노 크리스탈로 이렇게 한 10마이크론 정도 두께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염료를 부착시킵니다. 표면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반투명하고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반대편은 이제 백금을 하거나 아니면 백금을 살짝 그렇게 스프레이 코팅을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백금을 완전히 코팅하게 되면 투명하지 않고요. 백금을 살짝 스프레이 코팅을 해서 쓰면 이렇게 반투명한 상당히 예쁜 모양이 되겠고요. 건물 유리창 같은 데 적용하는 좋은 기술일 것 같습니다. 원리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고 주로 일본에서 이제 모듈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품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플라스틱을 이용한 태양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양산 상용화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만드는 태양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 그 CIS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단막 기술입니다. 이게 뭐 아모포스라고도 썼고 마이크로 크리스탈이라고 썼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이 되겠고요. 카드뮴 테루라이드도 전 세계적으로 회사가 한 5개쯤 있습니다만 별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머 태양전지하고 나이센스다이스 태양전지는 앞으로 그 상용화가 되려면 전문가 분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10 내지 15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되는 기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